언제나 환하게 웃음 짓던 그녀. 작은 몸으로 무대 위에서도 예능에서도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하던 그녀. 다가오는 11월 24일은 구하라의 사망 2주기입니다. 하라는 어떤 상황이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사후에도 그녀의 미소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하라의 소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빛이 밝을수록 사람은 더 빛난다. 빛이 밝을수록 사람의 그림자는 더욱 어둡다. 그림자도 사람의 일부다. 지금이라도 하라의 그림자를 꼭 안아주고 싶다. 하라의 그림자를 안아주고 싶다면 하라의 작품을 보러 오세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의 인스타 소개에 쓰여진 글입니다. 구호인 씨는 하라의 사망 2주기를 맞이하여 하라가 생전에 그린 그림 10점을 컬러 오브 하라구, 즉 구하라의 색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내놓기로 했는데요. 경매의 수익금 일부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서 아동복지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플로렌스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글과 함께 구호인 씨는 일본에 있는 하라의 팬들에게 기부를 하게 된 이유를 편지로 밝혔는데요. 여동생인 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동생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만 같다는 구호인 씨. 하라는 카라로 활동하면서 일본의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당시 일본에서 카라의 인기는 해외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도쿄돔에서 단독 공연을 하고 카라 현상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죠. 그렇기에 구호인 씨는 하라를 대신하여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라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는 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일본에 기부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지원하게 되었는지도 말했는데요. 그녀와 저는 어렸을 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했기에 그야말로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느꼈던 냉정한 현실에서 극복하기 위해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가정이 필요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엄한 현실을 혼자 견뎌내야 했기 때문에 많이 외로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이해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기억을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가지고 있던 하라. 그녀의 오빠는 누구보다도 하라를 잘 이해할 수 있었기에 경매의 수익금 일부를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라가 생전 그렸던 그림들은 오픈씨라는 NFT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는 하라의 기일인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라의 선한 영향력은 기부뿐만 아니라 법을 통해서도 퍼지고 있는데요. 바로 구하라법입니다. 구하라법은 쉽게 말해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법인데요. 하라가 사망한 이후 그녀의 오빠는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상속소송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유는 하라의 어머니 때문이었죠. 하라가 9살 때 가족을 버리고 인연을 끊었던 하라의 어머니. 그녀는 하라가 성장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고 후에 하라의 아버지에게만 연락하여 친권까지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라가 받은 상처는 그녀의 일기장에 너무나도 아프게 적혀 있었죠. 하라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시기에 어머니를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치료 상담사가 과거를 찾아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하라의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큰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양육뿐이 아니라 하라에게 전혀 관심 없던 어머니는 현행법을 들이밀며 하라의 재산을 5대5로 나눠달라고 주장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상속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이고 2순위가 부모인데 하라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산을 5대5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이러한 법의 현실에 분노하여 부모나 자식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이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습니다. 구호인 씨 자신을 위한 입법 청원은 아니었습니다. 울면서 힘들게 일을 이뤄낸 건데 법을 이용해서 그걸 가져간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죠. 구호인 씨는 이 법이 통과되어도 현재 어머니와의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입법 청원을 진행한 이유는 하라 때문이었죠. 하라의 어머니와 같은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천안함, 세월호 때에도 자식을 버린 부모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있었죠. 하라의 오빠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와 동시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구하라
불알아법을 입법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었죠. 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은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러한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행하는 동안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이 법이 통과되어 하라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큰 상처가 있음에도 넘치는 끼와 밝은 미소로 광주의 레전드 연습생이었던 하라. SM과 JYP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던 하라는 카라의 새 멤버를 뽑는 오디션에 합격하며 2008년 카라로 데뷔하였는데요. 데뷔 당시에는 바비 인형 같은 외모로 주목받았지만 이후 예능에 출연하여 뭐든지 열심히 하는 모습에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별명들도 구사인 볼트, 군웅감 등이 있었죠. 특히 청춘불패에서의 모습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하는데요. 또한 카라로서도 프리티걸, 미스터, 루팡 등 많은 히트곡들을 내면서 한국, 일본에서 멋진 무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2016년 카라가 해체한 이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던 하라. 그럼에도 언제나 힘내겠다며 팬들에게 웃으며 인사해줬었는데요. 그러나 수많은 사건들이 겹치며 결국 하라는 인스타에 잘 자라는 마지막 인사와 함께 영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있는 듯한 하라. 그녀가 많은 K-팝 팬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원태연. 사랑해. 처음부터 그랬었고 지금도 난 그래.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우린 아마 기억하지 않아도 늘 생각나는 사람들이 될 거야. 그때마다 난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웃고 있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잖아. 생각하면 웃고 있거나 울게 되거나.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사랑해. 처음부터 그랬었고 지금도 그래. 아름다운 그녀가 그리운 오늘 밤 두유람이었습니다. 정말 부하라에 있는 모습 그대로 리얼하게 아니면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꾸미고 싶지 않아요. 꾸밈 없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그만두면 되잖아. 힘들면 안 하면 되잖아. 힘들면 하지 마. 근데 안 할 수 없거든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런 사건 사고들. 뭔가 순탄하게 여기까지 왔으면 하는 이제 저도 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팬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큰 것 같아요.